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정상적인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자, 손 씻김이 기타 관리 잘 해주시고요. 만날 때까지, 오늘이 아마, 이 동영상 강의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수업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작성한 리포트, 그냥 수업하면서, 자기가 노트 정리한 거, 네, 원페이지, 들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 관리에서 지난주까지 했던 게 냉동 관리, 그리고 냉장 관리, 지금 냉장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에게 자료를 다 발송해 주었는데 반장이 다 주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13페이지 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은 좀 장기간 저장하는 거고 냉장은 단기간에 저장하는 그러한 관리법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육류 가공 중에 네, 제품에 대한 감별법, 네, 소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햄, 자, 베이컨 같은 경우, 소세지 햄 같은 경우에는, 햄을 잘랐을 때 육질이 탄탄하고 좀 밀착되어져 있어야 되고,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이, 좋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소세지 같은 경우도, 각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특유의 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밀가루 함량이 좀 많죠, 그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이제 고기 육질만 가지고, 제조하는 그러한, 방법들. 자, 그 다음에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훈연 냄새가 나고 광택이 있고, 끈적이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자, 좀 오래되고 하면 베이컨 같은 경우 끈적끈적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육. 자, 의육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탄력이 있으면서 어떤 표면에 액즙이 없는 것이 좋다는 거. 자, 액즙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물러졌다는 얘기죠. 즉,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자, 그러면 부패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난유 냉장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계란 같은 경우 계란 같은 경우 만졌을 때 표면이 좀 우툴두툴하게 거칠거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게 좋은 거고 아주 맨들맨들하다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란은 수분이 안에 있는 게 계속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야 좋고 흔들었을 때 움직임이 없는 것이 신선한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소금물에 담그었을 때 어느 정도 깔아앉는 것이 좋다는 거, 둥둥 뜬다는 것은 가볍다는 의미가 되겠죠. 비중이 낮아서.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계란을 보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밑에는 뾰족한 거, 위에는 둥근
둥근 형태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 숨구멍이죠. 반대로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감자 같은 경우에는 둥글고 그 다음에 크기가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싹이 없고 껍질이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자, 싹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간이 흘러서 아니면 수분이 있어서 아니면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따뜻하기 때문에 싹이 난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감자가 있다면 이런 곳에서 이제 싹이 나는 부분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납니다. 그러면 그 상단 부분들을 살 오려가지고 심으면 그 싹 나는 부분에서 이제 줄기가 나서 감자가 이제 자라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데, 이 싹이 나는 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동물들이 먹지 말라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독이 있습니다. 자, 씨앗에는 왜 독이 있다? 예, 자기가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탈이 난다는 걸 동물들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난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황식물이고, 어, 아메리카, 미국의 인디안들이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에서 그 감자를 이제 1530년대에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럽에 와서 유럽에서 이제 많이 번져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주를 통해 가지고 숙종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감자가 이제 널리 퍼지게 됐는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자, 이렇게 사기 나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독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이제 아깝다고 막 먹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 과거 같은 경우에 그 독으로 인해서, 이제 뭐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주의점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토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둥글고, 그러면 잘랐을 때, 오히려 점액질이 많은 것이 좋다는 거. 자, 토란 같은 경우.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오이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위아래가 굵기가 고르고 곱게 자란 것이 좋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시청이나 가시오이는 표면에 가시가 많은 것이 좋다. 가시가 굉장히 많은 것이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이의 규격화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서 쭉 길게 만들어서 그 통 속에서 규격화가 딱 되면, 더 커지면 그 플라스틱 통이 탁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잘라서 규격화된 상품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뭐 계속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일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류. 자, 자, 과일류, 사과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모양의 붉은색이 고르며 반점이나 해충이 없고 향이 있는 것이 좋다는 거. 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점박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아마 병충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붉은색으로 고르게, 또 그 다음에 사과 특유의 향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는 과피가 얇고, 자,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어, 아주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과피가. 자, 그런 것들은 좀
맛이 좀 모나지요. 그 다음에 짙은 황식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한 모양으로 꼭지가 깊은 것이 좋습니다. 꼭지가 깊으면서 동글동글하게 그 꼭지 모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어, 삼각주 같은 곳에서 자라는데 굉장히 모래땅에서 자라는데 그름을 좀 많이 줘야 달달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그름을 주냐면은 DDONG를 줍니다. DDONG. 그러면 배가 굉장히 많이 달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 수출하냐면은 일본에다가 과거에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궁금해서 한국 배를 어떻게 그렇게 달 수 있냐고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막 가르쳐 달랬는데 DDONG 쓴다고 이 차마 얘기해 줄 수가 없어서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하도 궁금해서 막 어떻게 했다 구경 비밀리에 그 비법을 캐러 왔어요. 그런데 그 비법을 캐러 와서 보니까 뭘 뿌리더라. 예, DDONG를 막 뿌리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애들이 수입을 해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배는 뭐하고 틀리다? 서양배하고 틀리죠. 서양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맛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약간 올록볼록하게 생긴 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아주 그거 한 강렬한 태양 그리고 가을 되어서 익는 그러한 게 맛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 자,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포도에 하얀 분, 자, 하얀 분이 많이 묻어나고, 그 다음에 꼭지와 속줄기가 싱싱한 거, 그리고 과피는 얇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종 고유의 향기가 나는 것이 좋다는 거. 자, 과피는 얇은 것이 좋고요. 이 포도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포도도 따서 술을 이제 담고 예, 와인 담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포도 같은 경우에도 이 분이 많은 것이 또 좋고요. 자, 뭐든지 과일 같은 경우에 물론 과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따서 시간이 지나면 익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따면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이동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관을 하고 나서 판매하는 동안에 익는 과일이 익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나무에 달려 있는 동안에 나무에서 익어서 따서 먹는 게 아주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걸 따서 바로 과일을 담아야 되지. 뭐 요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생산지하고 바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들, 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아주 파랄 때 따가지고 갖고 와서 이동 중에 이제 익어서 우리가 이제 마트나 시장에서 살 때 이제 익어서 노랗게 되어서 구매를 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바나나 나무에서부터 이제 아주 노랗게 익었을 때 먹는 그러한 과일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도밭에서 자체적으로 익었을 때 따서 먹는 자 그러한 것들이 진짜 과일의 맛과 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상당 부분이 밀폐되어 있고 유효기간이나 제조일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자, 실질적으로 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과밭도 저는 이제 처갓집이 이제 사과밭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이제 뭐 사과도 따보고 그 다음에 포도밭도 했기 때문에 포도밭에서 포도도 이제 따고 이제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와인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쓰리 맞은 와인 이제 쓰리 그걸 이제 아이스 바인이라 하죠 그죠. 쓰리 맞은 포도로 와인도 담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 공장에 이제 직접 그 사장님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뭐 우유 직접 짜는 곳, 목장 같은 곳에도 이제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서 이제 살펴보고 했는데 우유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짜서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멸균을 해야 되고, 멸균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온에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멸균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우유들이 이제 뭐 파스텔 우유 같은 그런 공법,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단축을 위해서 이제 고온에서 한 2초간 살균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유통기한이나 제조 일자 등을 확인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이 유통기한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뭐냐면은 그 유통기한은 냉장 보관했을 때 그 유통기한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유를 상온에서 만약에 하루 정도 보관을 했다면은 그 유통기한은 다시 하루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상쇄.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유를 상온에 놔뒀다면은 그 유통기한 적은 것보다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